자, 요즘 중동 국가들이 한국의 천궁2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바라보게 됐어요. 일단 K방산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이제 자주포 전차로 이제 시작해서 네. 이제는 대공부위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천궁2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산 무인기 대응 무기 체계 바로 비오 복합의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군에서 빼달라. 군에서 빼달라. 지금 실제로 지금 생산돼서 중동 국가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비오 복합은 없죠? 뭐 따로 이제 발주받은 게 없기 때문에. 네네. 기존에 이제 뭐 인도하고 이제 뭐 교섭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완성되지는 않았고. 네, 그래서 이란이 이 가성비 좋은 자폭 드론으로 공격을 계속 이어가자 방어를 위해서 값비싼 요격 미사일의 소모를 줄이기 위한 이 한국산 비오 복합을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에 가 있는 물건이 완전한 실전용이 초도 배치가 된 건 아니고 네네. 교육 훈련용의 한 개 포대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아랍에미리트 사막 중동 버전에서 개발을 좀 뭐 이렇게 해야 된대요. 개조 개발을. 네. 그래서 그게 또 한 개 포대가 가 있는데 이게 실전용이 아니고 엄격히 트레이닝 뭐 이런 거잖아요. 에듀케이션 트레이닝. 예.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동원이 된 거고, 그래서 실사격이 되고 또 물건들이 무슨 뭐 모컵이나 이런 모형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성과가 있었다. 이게 지금 실전 배치 되기 전에 네. 사용해보니까 물건이 워낙 이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완벽한 실전 배치가 아니고 교육용 하나, 연구 개발용 하나. 네, 근데 뭐 이게 다 우리가 빌려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께 오늘 또 좋은 광고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시죠. 예, 바로 스위스에서 물건 나온 메티티솥입니다. 저도 차고 있는데요. 어디요? 저는 이게 안 돼요. 네, 대표님은 블루, 저는 블랙인데, 한번 흘러내려. 예, 저희가 지난주부터 지금 이 메티티솥 시계 4차 판매를 시작했는데, 네. 어떡하죠? 며칠 만에 완판이 됐습니다. 당연히 완판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하시게 되면 약 일주일 정도가 더 걸리게 됐어요. 그래도 뭐 신속하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5차 판매를 개시합니다. 스위스산 메티티솥 명품 시계 30만 원대의 최고의 시계를 이번에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할인도 50%가 넘게 해주니까요. 가성비가 좋아요. 이거 가지고 나 칭찬 많이 받았어요. 아니 이게 다 롤렉스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네. 그러셨다면서요? 그렇게 인사를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롤렉스의 디자이너가 바로 이 메티티솥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스위스에서 만들어서 온다는 거. 그러니까요. 또 스위스산이 이런 시계는 뭔가 확실한 게 있더라고요. 홍콩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스위스에서. 예, 방산하면 K방산, 시계하면 역시 스위스죠, 아직까지는. 네, 스위스엔 또 이 시계 자인들이 뭐 상당히 많다고 하니까 예. 참 이런 게 이제 신뢰감이 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4가지 종류의 이 메티티솥이 있는데 링크를 클릭하셔서 내 취향은 어떤 걸까 디자인 잘 고르셔서 네. 30만 원대로 평생을 차고 다닐 수 있는 스위스산 메티티솥 이번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예. 현재 아랍에미리트에 가 있는 물건이 완전한 실전용이 초도 배치가 된 건 아니고 네네. 교육 훈련용의 한 개 포대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아랍에미리트 사막 중동 버전에서 개발을 좀 뭐 이렇게 해야 된대요. 개조 개발을. 네. 그래서 그게 또 한 개 포대가 가 있는데 이게 실전용이 아니고 엄격히 트레이닝 뭐 이런 거잖아요. 에듀케이션 트레이닝. 예.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동원이 된 거고, 그래서 실사격이 되고 또 물건들이 무슨 뭐 모컵이나 이런 모형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성과가 있었다. 이게 지금 실전 배치 되기 전에 이걸 사용해보니까 물건이 워낙 이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완벽한 실전 배치가 아니고 교육용 하나, 연구 개발용 하나. 네, 근데 뭐 이게 다 우리가 빌려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아랍에미리트가 실제 돈을 이제 내면서 발주한 거는 올해 6월 달부터 물건이 들어간대요. 올해 6월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지금 실전 배치용의 실제 물건이 들어가는 게 6월 달부터인데 그거 이전에 성급하게 뭐 추가 포대를 도입을 하겠다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러면 그다음 세컨 배치 2차분까지 지금 옵션을 묶였던 거를 이제 발주로 돌렸나 보다. 구체적인 이 방산 수출과 수입에서 전문적인 용어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건 당연히 이제 반가운 소식이고 연속으로 사겠다는 거니까. 네. 그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게 이번에 실전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수한 실전 경험 90%, 그러니까 정확히는 93.5% 같은 거 격추율을 기록했다고 하니까 네네. 가동률은 또 90% 이상이고.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과학
과거에 그 후티 반군을 상대로 사우디군하고 아랍에미리트군이 이제 그 육상전, 지상전 할 때 현국 미사일이 이제 들어가서 활약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실 먼저 엠버거에 걸려서 10년 전에 많이 묶여 있다가 이제 좀 사그라들었던 얘기처럼. 근데 네. 이거는 오픈된 얘기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천공 3까지의 모든 그 판로를 다 이번에 한꺼번에 개척을 하지 않았나. 그다음에 주변국의 사우디, 뭐 이라크 포함해서 중동 지역에는 중동의 친미 국가들은 지금 이란이 공격에 지금 다 오만까지 공격을 했으니까 네네. 다 포함해서 우리가 수출기를 다 확대를 자연스럽게 영업을 했다.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우러 전쟁, 러우 전쟁에 자주포만 맨날 얘기 득세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그래서 뭐 배 불리고 있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돈은 딴 데다 쓰고 그랬는데 이게 LIG가 지금 디펜스 앤드 에어로스페이스로 이름 바꿨어요. 옛날에 넥소는 빼고 그 회사가 앞으로 또 돈 벌 기회가 그렇게 해서 이 바닥에서 좀 자리를 잡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항공업체를 뭐 인수를 한 해 만에 경쟁에 본격 뛰어들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아. 저는 이제 그것까지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반갑고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좀 뭐 치솟고 있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는 연관돼서 밑바탕 돼서 그것만 이제 득세를 독점을 했는데 또 다른 K방선의 성과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러브콜이 상당히 쏟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해서 네. 이 군사 분야를 이제 뭐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사드 어떤 시장 그 분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LSM 시리즈로 이제 대응을 하면 되고 수출 시장에서 패트리어트 엄밀히 패트리어트는 성공 3가 나와야만 대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 현재 천공 2는 그냥 엄밀히 얘기해서 MSM 정도. 그러니까 지금의 아랍에미리트가 보십시오. 사드, 패트리어트 시리즈, 천공. 네. 그다음에 저고도인 판치즈 4단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겹겹이 이렇게 층을 다 구비를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말씀대로 뭐 천공2가 뭐 아주 독보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국뽕에 이제 흐르기 쉽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그 어떤 등급들이 클래스가 있는데 네. 그 클래스에서는 독보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패트리어트 자꾸 섞는 거는 너무 국뽕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 미국 사람들이 욕합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1991년 걸프전 이래로 이 물건이 대한민국 공군이 못 사게 하려고 방해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팩투 때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독일제 중고품을 팩투를 2008년도에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했죠. 받았죠. 네네. 그런 과거에 좀 어리석은 사례가 있는데 그 이후에 2008년 이후에 이제 이 다행히도 천국 시리즈가 잘 개발이 됐고 이게 러시아 기술이 기반이 됐고 네. 거기에 대한민국의 어떤 뭐 소프트웨어든지 이런 반도체 기술이 다 합쳐져 가지고 잘 만들어진 이게 혼합체죠 일종의. 네. 출발점은 이제 소련 러시아 기술인데 그걸 잘 한국화 시켰기 때문에 독보적인 존재. 이제 이럴 때 독보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어서 한국의 비오 복합 이것이 또 요청을 받고 있어요. 워낙 뭐 상황이 이제 급하다 보니까 네. 탄도탄, 대탄도탄 천공2가 이제 있으면은 또 이 저고도로 내려오는 일반 이제 프로펠러 방식이죠. 그렇게 날아오는 거를 막으려면은 네. 또 적어도 근접 방공 무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이번에는 현궁2에 이어서 이 비오 복합 긴급 지원을 요청해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문제는 군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를 그거라도 빼달라고 하는 요청 그 내용들이 나오니까 아, 빨리 생산돼서 지금 전달해 줄 수 있는 물건이 없다 보니까 아유 뭐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받으면 뭔가 좀 자기들도 이게 효과를 못 보는 거죠. 예. 그리고 기존에 이제 양국 간의 뭐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동 지역에 특히 아랍에미리트 네. 그런 나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석유가 또 원활하게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런 조건을 이제 붙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요. 이 비오 복합은 예전에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사우디 가서 테스트를 했는데 그때 망신당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또 미국 가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기관폴에서 1km까지 접근한 그 드론을 이제 격추했다. 아. 1km 아주 근접. 1kg요? 상당히 이제 뭐 막바지에 격추를 한 거죠. 그래요. 그래서 뭐 그 예상한 대로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비오복합 그렇게 뭐 게파라트 같이 이제 뭐 그런 시스템을 흉내내서 이제 어떤 컨셉을 잡아서 했는데 네. 이것도 뭐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제 북한의 AN2 문제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격추하는 목적으로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 시작돼서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배치를 했는데 이거를 좀 우리 수도권만 해도 잘 모르시는데 그 산에 있어요. 그 방공 부대가 산마다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데 예. 저는 이제 많이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기밀이니까 또 어디에 있다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예. 이제 뭐 패트리어트 포대가 있는 데가 있으면은 또 이 중요한 곳을 또 경호하는 그렇죠. 예, 경호 경비를 해야 되는 지역 그쪽에 야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천마 시스템하고 천마. 예, 비오복합이 대표적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오리콘 포대도 이제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노후화돼서 이제 이 비오복합 아니면 차륜형 대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30mm. 그렇죠. 또 이게 이제 신규 장비로 들어가고 있고 서로 다 이렇게 겹겹이 해서 층을 만들어서 이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2014년도 이래로 우리가 가장 먼저 겪었던 게 이제 북한의 정찰 드론, 조그만 것들, 네. 예, 자폭 드론이 아니.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경험을 했죠. 러우 전쟁보다 먼저 사실 그 위험성과 상당히 당하게 만든. 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제 이게 비오복합밖에 없다. 당장 그 당시에 10여 년 전에. 네. 그다음에 그걸 또 보완하는 게 30mm 차량용 자주대공포 이게 지금 겹겹이 해서 들어가고 있고 공군까지 이제 그게 배치가 되고 네. 하다못해 해병대도 배치를 받았고 그만큼 이제 드론이 이제 위협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내수 우리 국방부의 6해공 해병대는 이제 차근차근 들어가는데 네. 일단 육군이 먼저 받아들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뭐 좀 여유가 있으면 이제 해군 그 기지들 해군 기지 군항들 거기 주변에 이제 배치가 될 수 있는데 순번제가 이게 순서가 있는데 해병대까지는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제 우리 방어망 구축하는데 뭐 상당히 효용성이 있는데 물론 이제 드론이 또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뭐 채공 드론도 있고 자폭 드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찰 드론도 있고 그걸 다 완벽하게 뭐 막을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네. 심리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다.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네. 그건 당연히 국방부가 잘 한 거고 물론 그 다음 대형 무기로서 뭐 이제 엔티 드론에 대한 뭐 이제 전자파 이런 걸 전파를 해서 하는 것도 네. 있고 그다음에 레이저로 이제 더 궁극적으로 레이저로 이제 이렇게 지져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또 연속적으로 여기저기 근데 그거는 다 과제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완벽하게 근데 그거는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담보가 되는 거는 이런 자주대 공포 그다음에 근접방공 미사일 뭐 신궁 신궁. 예, 같이 그게 차체에 이제 탑재가 돼가지고 기밀하게 움직일 수 있고 동시에 통합돼서 사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호복합이 이 포와 미사일을 동시에 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30mm 기관포 두 문을 양쪽에 달고 있어요. 그래서 발사 속도가 분당 약 600발 이상. 그러니까 양쪽이니까 분당 1200발 이상을 발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드론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근접방공 무기니까 네. 이게 갖다 놓으면은 뭔가 격추라도 할 것이다. 그런 이제 엄밀한 테스트 그동안에 사우디나 미국에서 했던 그거를 이제 일단 배제를 하고 예. 근데 심리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대량으로 이제 뭐 빼달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어떤 그 주요 요소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응하면은 전국에 있는 주요 방공부대에서 뭐 한 문 두 문씩 빼내야 돼요. 옛날에 그렇군요. 예, 자주포 이렇게 네. 빼서 폴란드 주듯이. 그러면 그걸 메꾸는 거는 이제 우리가 또 좀 이렇게 그나마 이거 뭐 빼줘도 문제 없어 할 수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mm 차량용 대공포가 이제 생산 막 돼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30mm 차량용 대공포는 해외에서 뭐 아직 입질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 전 단계 이제 홍보가 된 거는 비호복합. 여기 홍보돼 있으니까 이제 그걸 먼저 찾는 이제 그런 순서가 있는 거죠. 우리는 네. 이걸 보완을 한다면은 그 빠진 거를 그 포대에서 빠진 것들을 30mm로 좀 대체를 해서 넣으면은 뭐 어느 정도 커버는 되는데 그래도 아니 K방사는 맨날 우리 군에 있는 걸 이렇게 빼주다 보니까. 공군에 무슨 저기 전투기 비슷한 그 TA-50 블록 2 네. 전술인문기 개량용 그거까지 빼줘서 결국 그게 가니까 폴란드 가니까 F-50은 이제 싹 이름이 바뀌고 물론 이제 그게 그건데 거의 비슷한 차이가 크지가 않는데 개필러로. 네, 개필러로 12대. 아니, 뭐 K2 전차도 그랬고 K9 자주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왜 이렇게 현상이 왜 네. 이런 현상이라면은 실제 K방산의 어떤 시작 본격적인 해외 수출 이거는 이제 러우 전쟁 그때부터요 22년도부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 단계 1단계고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단계 먹거리를 잘 준비해서 넘어가는 2단계가 있을 거고 3단계가 있고 3단계는 뭐 2030년대 중반 돼야 되는데 네. 그 전에 2030년도 전후로 있고 그래서 1단계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 만들어서 20년 전에 잘 만들어서 배치하는 게 이렇게 요청을 받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전쟁의 종류에 따라서 빼질 수밖에 없는 또 네. 다른 예를 들면은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 교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워낙 뭐 태국 공군이 상대적으로 캄보디아 군에 비교해서 전투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 뭐 TA-50이라든지 FA-50 얘기는 없었는데 추가로 빨리 달라는 얘기는 없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 이제 전쟁이 계속 이어지니까 전쟁 네. 아니면 교전 네. 뭐 공중전 이어지니까 그렇죠. K방산이 각광을 받긴 받는구나. 자, 그러면은 1단계는 뭐 우리 군에 있는 걸 빼주든 뭐 생산해서 주든 빨리 생산해 주든 조립해서 주든 간에 자, 그러면 향후의 전쟁은 또 이렇게 예측 못하는 게 많이 일어날 테니까 2단계 K방산의 판매를 가능성 있는 무기들을 지금부터 좀 준비를
잘 이렇게 목록을 잘 체크해보고 개발하고 대부분 개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2030년에서 2030년 막 나온다는 게 빨리 나온다는 게 뭐 KF-11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미사일들, 그다음에 지상 발사, 뭐 수중 발사, 해상 발사 이게 아마 또 그때 가서는 또 더 많이 찾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방어용 무기인 이 대공 미사일 중심으로 중동 지역에 나간다면은 또 러우 전쟁도 이게 휴전이나 종전을 하더라도 또 3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자주포나 전차에 또 개량력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일단 플랫폼을 급하게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좀 더 시대에 맞게 개량을 해달라. 물론 이제 키트 수출이 되는데 이것도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뭐 방사청 중심으로 언론 상대로 홍보용으로 그래픽이나 보여주고 영상 보여주려고 하는 아니면 전시회에서 요만 작은 모형들 조그마한 요만한 모형들 그게 바로 이제 자주포 K9, A2나 A3 말하는데 물론 실제 A2는 모크업이 나오기도 했는데 해외 전시회에도 갖다 놨는데 실제 그게 야전에서 막 여러 대가 사격 훈련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보여줘야만 세일즈가 더 되는 건데 물론 그래봤자 키트 판매형이 또 많을 테고 본체는 뭐 또 비싸지니까 개량이 대로 비싸지니까 그래서 지금 방사청은 아니면 해당되는 업체는 지금의 당장에 이거 지금 콜을 받는 거 요청받는 것만 좋아할 게 아니다. 앞으로도 좀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품목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천궁2가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비호복합까지. 일단 이 비호복합이 지대공 미사일 한국이 신궁을 달 수 있어요. 이게 적외선 유도 방식인데 사거리가 약 7km, 장착수는 한 4발까지 가능하죠. 양쪽에 2발씩 포드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가까운 표적 같은 경우에는 이 30mm 기관포로 그냥 그러니까 이 신궁 미사일 포드에서 발사된 걸 이제 뚫고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맞히지 못하고 들어오면은 30mm 대공포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죠. 맞습니다. 일단은 이 비호복합이 이런 장비가 있는데 탐색 레이더 그리고 추정 레이더, 전자광학, 2호 추적 장비 그리고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까지 있어서 어떤 레이더 교란 상황에서도 광학으로 사격이 가능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비호복합입니다. 근데 이 사격 지휘 통제 시스템을 일반적으로 C2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결합이 잘 돼야 되죠. 그러니까 물건만 줄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어떤 시스템하고 결합을 잘 시켜줘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덜렁 이것만 준다고 하면은 실패할 수 있죠. 요격에. 그래서 현지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리트군의 어떤 그 시스템, 대공방어 시스템이 어떻게 그걸 잘 결합을 시킬지 그것도 생각을 하면서 진출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급하다고 물건만 주면은 잘 못 맞힐 수도 있죠. 그것도 한편으로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럼 비호복합을 지금 군에서 얼마나 빼서 줄 수 있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주포 방식이죠. 뭐 각 부대에서 2개, 뭐 예를 들어서 2문씩 뭐 이렇게. 뭐 그 이상은 빼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기존에 비호복합으로 오기 전에 생산된 원래 플랫폼인 비호. 비호가 한 140여 문인가 생산된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을 하는 게.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얼핏 제 기억으로 이제 살려보면 데이터 봤던 게 140여 문. 그거를 다시 이제 창정비할 때 들어올 때 이제 결합을 시키고 또 손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업그레이드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배치를 한 거죠.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사업이 좀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전방 뭐 백령도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방어망 수도권 야산마다 배치가 되어 있죠. 주로 이제 저기 있죠. 청와대 중심으로. 그래서 배치가 되어 있는 걸 가서 본 적도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 이제 표시가 안 나게 이제 그 편제에 맞게 한 문씩 뭐 2문씩 빼서 모아야 될까요? 빼서 준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쓰고 있는 것을 빼서 준다는 게 이게 맞는 걸까요? 그러면 이제 30mm 차량용 대공포 바퀴시계. 그게 이제 계속 납품이 되고 있어서 그걸 이제 앞서 말씀드린 보완이 될 것이다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당장 현상이잖아요. 당장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그 보완을 또 해야 되냐면은 20mm 발칸포 지금 공군에서 대부분 이제 공군에 많이 넘겨진 게 있는데 또 거기서도 이제 30mm 차량용 대공포 하면 또 편지에서 또 일단 예비 그 무기로서 또 빼놓는 경우가 있고 더 이제 좀 후방이나 아니면 더 먼 곳 예를 들어서 울릉도에 포대를 만들 수 있어요. 20mm 그런 발칸포를 남는 거 가지고 보낼 수 있어요. 거기도 레이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도 그렇게 해서 이제 활용을 하는데 그래도 남을 거예요. 요즘 같아서는 이제 대공 무기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게 다시 이제 창고에서 끌고 와야 되지. 그러면 공군이 이제 보관하고 있던 게 있으면 육군한테 이제 다시 또 보내주고 이제 그게 이제 보완책이 될 수도 있죠. 20mm가 옆에서 이제 그 빠진 자리를 메꾸는. 어차피 대공포는 뭐 사거리 차이는 있는데 지휘 통제 시스템에서 뭐 사격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 지휘 통제 방식으로 뭐 수방사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강을 할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UAE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패트리어트, 사드, 뭐 청궁 이런 요격 미사일로 방공 체계를 이렇게 딱 구축하고 있는데 드론까지도 그 비싼 미사일로 맞춘다는 것이 이게 상당히 손해예요. 그럼 나중에 이란에서 아끼고 있는 지금 이제 많이 사용하고 하지 않는 극초음속 미사일. 그걸 이제 막판에 또 많이 쏠 것 같으니까 네. 그거 대비하려면 이제 대탄도탄 요격 미사일은 따로 이제 아껴놔야 되죠. 그러니까 드론을 향해서 쏘면 너무 낭비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한국의 비호복합, 이 30mm 기관포로 이란의 샤이드 같은 자폭 드론 이걸 요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부분인데. 아니 포착만 제대로 하면은 그냥 뭐 걸레들면 그냥 작살나는 아, 거죠. 그러니까요. 네. 포착만 하면 쏘면은 당연히 격파가 되는 거니까. 네네. 그 화력 위력이 돼 있으니까. 야, 청궁2 그 요격 미사일이 8일, 9일. 오늘이 9일인데요. 어제 오늘에 이어서 드디어 이제 UAE로 C-17 수송기 한국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걸로 이제 배달이 되네요. 30여 발이 먼저 갔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30여 발이 또 가는. 아, 1차가 있고 또 2차가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지난주에서 오늘까지 사이에. 아, 30여 기 먼저 1차로 보냈고 또 다시 2차로 30여 기가 또 간다. 네. 그것도 우리 공군에 들어갈 요격 미사일 아닙니까?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네. 공군에 납품할 거 로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빼준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폴란드도 그랬고, 예, 또 어디죠? 에스토니아도 K9 자주포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중고를 또 잘 닦아줘. 중고를 또 넘겨줬고, 이번엔 또 UAE로 청궁2와 함께 이제는 비호복합까지도 한국군이 쓰는 걸 먼저 좀 땡겨줘라. 근데 이제 자주포 말씀하셨는데 그 편제가 이제 이게 뭐 우리 육군에서 아니면 전반적인 우리 국방부에서 무기 체계를 단계적으로 80년대, 90년대 오면서 두 종류, 한 종류가 아닌 두 종류 이렇게 온 게 잘한 게 이제 와서는 지금 보니까 예, K9 자주포 에스토니아에서 뭐 빼줬어요. 그렇죠. 창정비 해가지고. 예. 그럼 해당되는 부대가 뭐 있을 거예요. 한 번씩 빼준 부대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부대 같은 경우는 그 K55A1이 같이 한 개 대대가 있고 K9A1이 한 개 대대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이게 서로 이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K55A1도 이제 사거리 좀 제대로 늘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천무 시스템이 또 배치가 활용여단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 비교해서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유사할 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무기들은 좀 많아졌다. 그리고 구형 1차 K방산 때 뭐 80년대 말까지 생산했던 90년대까지 생산했던 뭐 예를 들어서 뭐 구령, 다연장 로켓포 이런 거는 이제 예비 무기로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비군 무기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네. 아 K방산이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군에서 납품할 거를 먼저 줘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 문제 없겠습니까? 그냥 업체는 뭐 업체는 좋겠지만은 군 대비태세 강화를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군 쪽 입장에서는 좀 한편으로 속으로는 좀 쓰리지예요. 자기들이 일단 임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K방산의 이름하에 국가적인 사명하에 이거를 그냥 일종의 눈물을 머금 거는 아니더라도 네. 이게 속쓰려 이거 제대로 다 갖췄네 이제 갖췄는데 빼달라고 하니까 마치 뭐가 물건 자기 좋은 물건 가지고 있는데 빠지면 기분이 좀 뭔가 상하듯이 네. 그런 심리적인 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또 보완을 또 해야 되잖아. 뭐가 빠지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력 보강을 또 해야 되니까 채워 넣어야죠. 채워 넣어야 되니까 예, 예. 임시방편이라도 대공포 같은 경우 20mm가 지금 퇴역한 게 발칸포 퇴역한 게 아니고 계속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먼저 그 전 세대 무기라도 좀 갖다 다시 써야 다시. 돼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음.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예, 아무튼 지금 중동 이란전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청궁2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에 더불어 한국의 비호복합 이것까지도 지원 요청을 받고 있으니까 그만큼 K방산의 위세가 대단해졌다. 이걸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은 현재 K방산은 이제 시작입니다. 러 전쟁이 이제 2022년 2월 24일 시작돼서 그때 여름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그래봤자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한테는 상당히 뭐 길고 긴 그 시간이었지만은 우리한테는 만 4년밖에 안 돼요. 이 K방산이 이제 여러 가지 콜을 받고 요청을 받는 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개발을 또 이제 시도해서 진입한 물건들은 상당히 많고 정밀 무기들이 네. 전투기 포함해서 그럼 2단계를 지금 잘 다져나 이런 돈을 벌었으면은 해당 업체도 뭔가 좀 여러 가지 개발 R&D에 좀 자체적으로 좀 투자할 생각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를 방사청이 네. 국방과 연구소 포함해서 잘 끌어갈 생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2의 K방사 수출 호황 그다음에 3차까지 2030년 중반까지 이거를 면밀하게 연구를 해서 세미나를 당장의 효과를 본 거 가지고 나 기분 좋아 이런 세미나 하지 마시고 앞으로를 바라보는 구체적으로 2차 3차 물건은 이게 다 물건이잖아요. 품목이고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지 이런 것도 좀 얘기를
여러 가지 뭐 유명한 박사님들이 나와서 네.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 차후에 앞으로 K방산이 진출할 것들도 지금 연구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시간도 좀 땡겼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돈도 이제 R&D 비용도 좀 더 많이 주고 좀 더 아, 그러니까 뭐 투자가 필요해요. 26년도 받은 게 뭐 요만큼이면 27년도, 8년도에는 더 많이 줘야 되는. 그렇게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K방산이 진짜 자리 잡도록 뭐 특정 업체만 배불리는 그런 현상을 좀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위스 메티 티소 시계 지금 5차 판매를 개시를 했습니다. 판매가 지금 약간 일주일 정도가 더 소요가 되니까요. 스위스에서 직접 와야 되거든요. 예, 지금 다시 주문을 넣은 상태라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그와 상관없이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네. 평생 차고 다닐 수 있는 시계 메티 티소. 저는 계속 차고 다닙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요즘에 이거 잘 차고 다닙니다. 예전에 차던 시계는 어디다 처박아 놨습니다. 안 찹니다. 알겠습니다. 자, 슈퍼소닉 TV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